는 238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뭐야 납세지. 여기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신고납부. 요건 썼다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납부 제도가 있고 고지납부 제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엔 요거죠. 고지납부. 근데 부가가치세는 무슨 납부 제도예요? 신고납부 제도예요. 뭐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편하긴 솔직히 요게 편해요. 고지납부 제도는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신고납부 제도는 신고자한테 맡기는 거죠. 네가 법에 맞춰서 신고해. 그러면 그거를 보고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확인해서 맞으면 패스, 틀리면은 연락할게. 요게 이제 신고납부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납부 제도를 써요?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제도예요. 이 신고납부 제도 때문에 저기 세무사 회계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 먹고 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사람들이 뭐 다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봐서 그러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직업만 해도 몇십만 가지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테두리가 어느 정도 뭐 되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예요. 어떻게 신고납부라고요? 각 사업장별로.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냐면 결론은 따로따로 하란 얘기예요. 뭐가 많을 때요? 사업장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적으실 분들은.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거기 238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업장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사업장. 거기에서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만 좀 봐두세요. 거기 몇 번 나온 적 있어서. 그래서 뭐하고 뭐 보시라고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뭐요?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의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39페이지 거기 직매장과 뭐라고 있으시죠? 하치장.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직매장에다가는 사업장 동그라미, 하치장에다가는 사업장 X.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매장의 뜻이 뭐예요? 직접 매장을 뭐 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거래가 있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직매장은 왜 사업장으로 인정을 하냐면 직접 매장에서 사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라? 세금 내라. 그 다음에 하치장은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물건을 쌓아만 놓는데요. 적치만 하는 장소. 그리고 물건을 쌓아만 놓기 때문에 사고 파는 거는 없어요. 없으니까 뭘로 인정을 안 하겠다? 사업장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는 또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물건 이렇게 보관해 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건 보관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데에서는 또 당연히 돈을 받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치장을 갖고 있으면 그 하치장에서 물건을 뭐만 한다고요? 보관만 하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임시사업장. 그래서 임시사업장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박람회 대표적으로. 그래서 얘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임시사업장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박람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람회에서도 사고 팔아요. 사고 파는데 대부분 그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뭐 하루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일주일 넘어가는 게 많지는 않아요. 박람회 자체가 1, 2주짜리도 있긴 있지만. 근데 문제는 박람회에서도 사고 팔죠. 사고 파니까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이걸 사업장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때요? 애매해. 그러니까 기존 사업장에 뭐 해라? 포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가셔서 241페이지. 241페이지에서 보셔야 되는 건 우리 이거 있죠. 이거. 필요적기재상.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뭐야?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있었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거기 등록정정 사유 밑에 보시면 3번, 4번 잘 봐두세요. 법인의 대표자를 뭐 하는 때? 변경하는 때. 요거는 수정 사유예요. 무슨 사유라고요? 수정 사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요거는 폐업 사유입니다. 무슨 사유라고요? 폐업 사유. 수정하고 폐업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수정은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건데 폐업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워요. 소득세법에서. 그래서 뭘 배우냐면 그 소득세법은 인세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세법은 무슨 세라고요? 인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가족 수가 틀려. 네, 그러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어때요? 틀려져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기사가 안 나왔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사인데 무슨 기사냐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기자가 창작하는 것 같아요. 뭘 창작하냐면은 혼자인 사람이 연봉이 한 3, 4천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4천만 원이야. 근데 돈을 모으려고 2천만 원을 뭐 했어요? 통장에다가 넣어놨어. 그러면 4천 벌어서 얼마 쓴 거죠? 2천 쓴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나는 아껴서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창작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세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호도하는 거예요. 뭘 호도하는 거냐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건데 원래 돈이라는 건 벌면 뭐 해야 돼요? 써야 돼요. 맞죠? 근데 모았어. 그럼 안 썼잖아요. 안 썼으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이게 원래 세법에 세법을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기를. 너 벌었으니까 최대한 뭐해요? 많이 써. 그러면 세금 적게 내줄게. 이게 원래 세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거 싹 다 없애고 뭐라고 쓰냐면 왜 가족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덜 내는데 나 혼자 난 열심히 살고 아껴 썼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라고 이제 말을 교묘하게 뭐예요? 꼬아놔요. 그러고선 이제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혼자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뭐 하자? 덜 내게 하자. 이걸로 끝나요. 항상 끝쪽은. 네. 근데 그거는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호도하는 거예요. 네. 이 정권은 무슨 정권이에요? 이상한 정권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은 이 정권에서 만들었어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들어봤을 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는 결론은 뭐냐면 가족이 많으면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 소득세가 개인 소득세예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걸 인정을 해줘 버리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세금 낼 때마다 사장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 되죠. 맞잖아요. 네. 가족이 8명인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금 낼 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표자로 앉혀. 그랬다가 세금 끝나면 또 내 이름으로 뭐예요? 바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 냅두면 장난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나쁜 이야기였었는데 그 지방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광주인가 그쪽에서 큰 그 업체예요. 예. 원래 대빵 조그만한 치킨집이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치킨집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지방에서 큰 치킨집이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한번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나왔죠. 비서 건드렸다가 비서였나 직원이었나. 근데 그때 놀랬었던 게 뭐였냐면 그 회사가 법인이 아니래요. 개인 회사였어요. 참고로 개인 회사가 세금 더 내거든요. 근데 개인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회사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막 갖다 써도 안 걸려요. 근데 법인은 법인 돈이기 때문에 막 쓰면 걸리거든요. 세금은 덜 내지만. 그래갖고 야, 그 아저씨 대가리 좋다. 예, 머리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때 또 대가리라고 나와요. 근데 왜 그랬냐면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거 내 마음대로 펑펑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결론은 그 아저씨는 세금 많이 낼게. 그 대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놀랬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야, 그 아저씨 머리 좋다. 대부분 세금 적게 내려고 법인으로 다 돌려버리는데 개인 회사라고 딱 나오는데 야, 그 아저씨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세금 낼 테니까 나 막 쓸 거야. 건들지 마. 약간 이런 개념. 대구인가 어쨌든 그쪽. 야구 쪽에서 좀 큰 분이시거든요. 야구 그 전광판에 맨날 나왔으니까 광고판에. 그래갖고 어쨌든 그분도 대단하신 사람이죠. 그랬다가 이제 한 방에 뭐 했어요? 갔죠. 근데 아마 자녀한테 물려줬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가짜 바지 사장 앉혀놓고 자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테고.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잖아요. 원인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항상 결과는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도 잘 봐두셔야 돼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뭐 되는 때요? 변경되는 때. 요건 수정사유고요. 요건까지만 보고 실 거예요.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요거는 폐업사유입니다. 아, 요것도 요렇게 써드려야죠. 개인사업자. 일단 적으세요. 저건 없어요. 증여로 인하여는. 상속만 있고. 앞에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내용은. 상속은 개인 사업자든 뭐든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사람이 뭐 내죠? 세금 내요. 상속세를.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도 내고 그분 관련된 세금 관련된 것도 다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상속받으시는 분이. 그래서 결론은 상속받으면 국가가 손해볼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사장님이 혼자 사셔. 근데 대부분 이제 증여 그러면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한테 물려주는데 자녀가 가정이 4명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덜 걷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다 개인 사업자만 그래요. 무슨 사업자요? 왜 개인 사업자만 그러냐면 솔직히 법인 사업자는 상관없거든요. 법인 사업자 무슨 세 내죠? 법인세 내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의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개인의 사장님이 바뀌는 건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도 중소기업 많이 다녔지만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중소기업 취업하실 분도 계시지만 재밌어요. 뭐 여기도 중소기업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 가족이죠. 예. 그 뉴스에 나온 것도 있었어요. 뉴스인가 뭐 PD 수첩 같은데 어떤 경우가 나왔었냐면 사장님이 아버지고 부사장인가 어쨌든 이상가가 아들이었는데 중요한 게 두 명이 다예요. 근데 거기에 격리 직원을 뽑았어. 근데 그 격리 직원을 자기 아들하고 시집 오게 하려고 뭐 별의별 이상한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스토커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불러갖고 우리 아들하고 잘 사귀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TV에 나온 적 있었어요, 실제. 예. 그리고 자기는 이 회사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막 스토커처럼 막 붙고 툭하면 밥 먹을 때마다 아들하고 이렇게 막 같이 앉히고 막 너네 둘은 선남선녀 같다는 등 이렇게 쫙 몰아가고 근데 자기는 남자친구도 있다. 근데 계속 이제 또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우리 아들 만나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TV 한번 본 적 있어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짤 중에 실제 있어요. 가족 같은이라고 써놓고 밑에다 가족 같은. 예.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밑에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가족한테 욕하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회사 생활에 사회에 가족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솔직히 저도 원장님하고 계약서로 이루어진 사이지 내가 떠날지 원장님이 떠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내 능력대로 뭐만 열심히 받으면 돼요. 우리는 월급만 받으면 돼요. 내가 사장님이 되면은 직원이 일한 만큼 뭐 주면 되고요. 월급 주면 되고. 근데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일은 안 하고 싶고 나이는 많으니까 돈 많이 달래. 아우 제일 꼴불견이야. 그러니까 일찍 잘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가면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 잘려요 안 잘려요? 잘려요. 근데 그 중에서도 능력 되시는 분은 못 잘라요. 이 사람이 나가면 큰일이야. 근데 솔직히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 힘내야죠 뭐. 다음 주까지 조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볼게요.